수족냉증이 얼마나 큰 질병의 전조 증상인지 진실을 아시나요? 심각한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겨울이 되면 낮은 기온에 노출돼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악수를 할 때도 손을 내밀기가 곤란한 정도로 남들보다 유별나게 차가운 사람과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자주 손발이 차고 시린 사람처럼 수족냉증이 있을 경우 혈관이나 신경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족냉증이 여러 요인 때문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 질환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호전될 수 있다고 조언하는데요. 그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손발이 시린 수족냉증은 원인 질환이 다양하지만 혈관 계통의 문제로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 질환으로는 레이노 증후군을 들 수 있습니다. 레이노 증후군의 특징은 한랭이나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피부 색깔이 창백해졌다가 심하면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레이노 현상이라 부르는데 혈관이 수축됐다가 시간이 지나 풀리면서 피부가 붉어지는 발적이 나타나고 통증과 저림 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레이노 증후군이 의심된다면 어떤 기저질환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구분해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족냉증 두 번째는 레이노 증후군과 유사하게 혈관이 수축돼 문제가 되는 플레머 증후군이 있는데요. 저혈압이 있는 마른 여성에게 발병하는 비율이 높으며 정상암 녹내장 등의 안과 질환이 동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인은 중년기 이후 수족냉증이 발생했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원인인 말초 동맥 질환 때문일 수 있는데요. 오래 걸을 때 다리의 통증을 수반할 경우 하지 혈관을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검사해 시술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초 동맥 질환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약물 치료를 통해 동맥 경화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심뇌혈관 합병증까지 진행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으로는 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손발이 시리거나 저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초신경병증이 있다면 몸 구석구석 뻗어있는 말초신경이 손상된 탓에 손발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말초신경병증의 유병률은 특히 55세 이상 인구에서 8%에 달한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이 질환은 손발 저림 외에도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나 운동신경의 이상으로 근육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걷거나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자율신경에도 문제가 생겨 기립성 저혈압이나 땀이 과다 분비되는 증상을 겪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수족냉증 증상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면서 금주, 금연, 적절한 운동과 혈당 관리를 병행할 때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한 병원의 신경계 의사는 손과 발이 많이 시리다면 혈관계의 문제인지 신경계의 문제인지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 올바른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몸의 끝까지 혈액을 공급하는 말초동맥의 질환이라면 동맥 경화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고 말초신경질환의 경우 신경손상을 방지하는 치료를 병행하면서 신경병성 통증에 대한 적절한 약물 치료로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다고 방치하여 관리를 잘못하면 큰 병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원인을 알고 대처를 잘하면 건강 100세 염려할 것 없습니다. 닥터 더건강정보 TV에서는 모든 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닥터 더건강정보